Tesla was the most shorted stock in the history of stock markets. I don't really know Elon very well. There's no way you could have, Tesla and SpaceX without being a capable leader. It's impossible. I'm standing in Santa Catarina in Nuevo Leon, where Tesla plans to build a factory here in Mexico. The people in Nuevo Leon are very excited about the arrival of Tesla, as they feel that it will help develop the local economy. 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는 불리시한 트렌드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테슬라의 해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부터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테슬라 주가가 주춤했던 이유가 순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가격 인하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가격 인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2024년부터 테슬라의 마진은 상승 곡선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상방 트렌드로 완벽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년이야말로 정고점 돌파를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시작이 되었고 테슬라 차량은 또다시 다른 기업들의 차량들과 차별점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죠.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살펴보시면 FSD 베타를 비롯해서 특히나 스크린 부분에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애플 팟캐스트가 되었던 애플 스포티파이 프로필 이미지가 되었든 다른 어플이랑도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비게이션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죠. 단속 카메라가 되었던 신호등이 되었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점차 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테슬라 유저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3D 주차 어시스트 시스템이죠. 확실하게 최근 업데이트를 본다라면 테슬라의 비전 부분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SD 새로운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도 차량 속도, 가속, 오차 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보행자 및 자전거 오류도 줄어들고 있으면서 특히나 주차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인지한 이미지를 비주얼로 만드는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 것이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중국에서도 업데이트는 계속되고 있죠. 스크린에서 교차로에 대한 업데이트, 비주얼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테슬라는 왜 이렇게 어플 부분에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어플을 사용하고 테슬라 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특히나 차 안에서 더 이상 운전이 아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점차 전자 제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 차량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전기차만 본다라면 자동차 기업으로서 최대치로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토요타입니다. 토요타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글 맵이 되었던 애플 맵이 들어가 있는 카플레이가 되었든 이러한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어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테슬라에서는 테슬라 유저분들에게 동작과 피트니스에 대한 권한을 허락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 아닐까요? 바로 애플 워치에서 보여지던 그림이 테슬라 어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도대체 테슬라 앱은 테슬라 이용자들의 움직임이 왜 궁금한 것일까요? 어떠한 이유로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모든 것들은 일런형의 큰 그림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시나 데이터 확보에 있을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에 선보였던 옵티머스를 퍼스널 트레이너가 될 만큼 엄청 똑똑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가 되었던 XAI 그록이 되었든 옵티머스가 되었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일런형의 큰 그림은 위대하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테슬라가 30조 달러의 글로벌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를 본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테슬라의 전기차만 보고 밸류에이션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론 머스크 형은 최근에 옵티머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3년에서 5년 내로 상용화를 시키고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옵티머스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뉴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로봇을 보고 사람이랑 비슷해졌죠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른다면 기사의 타이틀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랑 똑같네 소름 돋는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점이 온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로 $1,000를 넘겨버릴지도 모릅니다. 한편 사이버 트럭에 대한 주문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죠. 최근에 살짝 바뀐 점이 있는데 사이버 트럭 비스트의 딜리버리가 2024년 하반기로 미뤄졌고 우선적으로 AW 딜리버리가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가 텍사스에서는 파운데이션 시리즈 딜리버리를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미국 시장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사이버 트럭의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도로가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다른 전기차 픽업 트럭들 역시나 같이 매출 상승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사이버 트럭 출시로 인해서 전기 픽업 트럭으로 많은 관심과 인지도가 늘어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이버 트럭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쪽을 보시면 기가 상하이가 4분기 때 생산 대수 최고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델 Y의 생산 대수가 높지만 모델 3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모델 3 새로운 버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델 3 새 버전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가 상하에서 모델 3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물론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세단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SUV 픽업 트럭이 대세이지만 중국에서는 세단과 SUV의 인기가 정말로 비슷하죠. 그래서 모델 3의 판매량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아시아 시장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중화권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테슬라, 홍콩에서도 점차 테슬라 차량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시아 쪽, 특히나 중화권에서 모델 3 세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최근에 테슬라 중국은 모델 3 마케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특히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죠.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등록 대수 퍼센테이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또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X의 광고를 재개한다라고 하죠. 디즈니 플러스는 여전히 광고를 하지 않지만 넷플릭스는 빠르게 X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넷플릭스가 대세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인에서도 테슬라 봇은 소개가 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V4 슈퍼차저가 이렇게 새롭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테슬라 우리가 정말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전고점 돌파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댄 아이브 형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년에도 주식 투자를 한다라면 역시나 우리가 믿을 것은 매그니피센트 7 여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테크 주들이 계속해서 강세장 모멘텀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큰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것은 빅7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S&P 500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테크 종목들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한국 분들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기업이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AI 부분이 될 것이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데이터독을 비롯해서 팔란티어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댄 아이브 형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Silicon Valley historically has hated us because in the beginning they were like, well, why are you attracting and retaining the best talent for something that's unimportant like saving the world when you could do consumer internet and make the world worse and we all get rich?
So 그래서 팔란티어를 살펴보시자면 미 육군으로부터 115밀리언 계약 연장을 따내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계약, 연장 계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팔란티어는 내년에도 좋은 모습이 나올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매출은 올라가고 있지만 매출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YOY 기준으로 상승률 퍼센테이지가 점차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커머셜 부분의 매출 상승률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부분의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팔란티어 고객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정부 쪽 관련된 고객들의 숫자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방부, 미 육군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커머셜 고객들의 숫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숫자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0%에서 40% 상승이 나왔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탑 20 커스터머 중에서 헬스케어 분야에 큰 손님이 많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AI 데이터 하면 팔란티어라는 압도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 걱정은 전혀 없고 계속되는 계약은 영업이익을 충분히 높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있는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랑 팔란티어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팔란티어는 가장 기대가 되는 AI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 빌리언 정도의 총 매출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얼마나 더 많은 계약이 나올 것이고 더 다양한 인더스트리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더욱더 다양한 섹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헬스케어에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고 큰 손을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AI 시장 사이즈는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고요. 팔란티어의 미래는 점차 기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라면 팔란티어의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비트를 쳐 나가면서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것이고 내년이야말로 정고점 돌파를 이루어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점차 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은 팔란티어의 해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